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내의 시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정부가 모레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대규모 유행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2단계가 되면 가장 큰 변화는 많은 업종의 영업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먼저 정부 대책부터 알아보고 이어서 2단계로 달라지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4일 화요일 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호남권의 거리두기 단계도 1.5단계로 상향됩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2월 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지난 19일 1.5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 뒤 사흘 만에 다시 거리두기를 조기에 2단계로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2, 3일 내에 충족될 단계 객상 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의 최근 1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175.1명, 바로 전주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수도권에서만 매일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화요일이면 수도권에선 2단계 격상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기에 학교와 학원, 병원, 소규모 모임 등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서 최근 2주 동안에만 무려 62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불과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겨울철 대유행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의료와 방역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330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처음 발생한 서울 노량진 임용 단기학원 관련 확진자도 오늘 낮 기준 76명까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방역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2단계가 되면 제한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아래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종교 행사는 좌석수의 20% 아래로만 참석할 수 있는데요. 2단계로 달라지는 것들을 김건희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카페와 식당 등 방역당국이 지정한 중점관리시설 자영업자들은 다시 걱정이 커졌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카페 안에는 머무를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식당에서도 밤 9시 이후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보통 식사로 들어오면 1시간은 드시고 가거든요. 그러면 7시까지 손님을 못 받아요. 그러면 9시 되면 손님 다 내보내야 하는데.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에선 테이블 간의 거리를 1m 이상 두거나 한 칸을 띄워서 손님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막 그렇게 따닥따닥 붙은 테이블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 계산을 해보니까 테이블 한 4-5개는 그냥 버려야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가끔 만석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손님 많이 돌려보내야 할 때도 있었고. 중점 관리 시설로 분류되는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류의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금지됩니다. 노래방은 물론 헬스장이나 실내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 영업시간이라 하더라도 면적 4제곱미터당 사용인원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 내부에서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 집회나 경기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장의 인원은 100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의 거리두기도 의무화돼 좌석 한 칸을 띄워 이용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새 확진자 수는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그 숫자보다 더 걱정되는 건 학교가 확산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학교에는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 상황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생 수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수능 일정을 고려해 3분의 1 이하 등교 원칙을 최대한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하로 유지됩니다. 광주, 전남 등 호남권 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수능을 앞두고는 전국 고등학교 등이 일찌감치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당초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쓰이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늘 26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수능 시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 재량으로 미리 원격 수업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과 제주 등의 일선 교육청들은 이미 고3 학생들의 원격 수업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대학 수능 시험을 전후한 방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열흘 뒤로 다가온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3년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늘 수능 시험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선 1.5단계로 올라가는 곳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호남은 전 지역으로 1.5단계가 확대됩니다. 또 교회 기도원에서 집단 확진된 충북 음성구는 수요일부터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밤 자정부터 1.5단계로 올라가는 전북 지역 상황을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 퇴원 환자를 포함해 자가격리 중인 간호사 2명과 광주 확진자 접촉자가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10명 넘게 확진되던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는데 확진자가 1명 이상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활동 범위가 넓고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젊은 층의 확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도 걱정이며 추위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춥고 건조하면 실내로 모이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로 해서 충분히 코로나19 상황이 이전보다 악화될 수 있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강화됐습니다. 전주와 익산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내일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병동이 집단 격리된 원대병원의 경우 응급실과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불필요한 만남 자제,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기관을 찾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